오늘 세간의 관심이 가장 크게 쏠린 곳 국회 인사청문회장입니다.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이콧 가능성, 파행 가능성까지 나와서 더욱 그랬는데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연결해서 오늘의 청문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네. 지금은 저녁 시간인가요? 잠깐 쉬고 계시는 거죠? 정회돼서 8시부터 다시 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행히 파행을 피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 초반부터 자료 요청건 때문에 자료 미제출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청문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좀 지적되는 점이 이 자료 미제출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마터면 기행 없는 기행 청문회를 할 뻔했는데 다행히 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 인사청문회 이전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질의를 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다가 오늘 판넬로 만들어갖고 가져온 것들이 그동안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원자료나 참고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골라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중간에 계속 의사진행방안과 자료 요청권을 통해서 원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청문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의원들이 지금 밤샐 각오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과연 정치 패널 쇼에 단독을 하려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후보자 검증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려는 건지 정말 저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황당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판넬에 있는 자료를 그래도 시작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료마저도 출처에 대한 명기도 없고 사실은 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데이터와는 신빙성이나 공신력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실 때도 그 양평고속도로건 할 때 이렇게 판넬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판넬을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김행 후보가 방송하실 때 보면.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근데 어쨌든 오늘 하루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청문회는? 자료가 와야지 저희가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후보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밤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상임위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제대로 된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그 문제가 됐던 사안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주식 파킹 논란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그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즉 2013년 청와대 대변인 맡게 되면서 소셜뉴스라는 회사의 본인 지분을 공동 창업자인 공은희 전 대표에게 매각하고 남편 지분은 신우이에게 팔았다가 다시 회수하는 주식 파킹을 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답변 그리고 어떤 추가 질문이 오고 갔나요? 예, 답답한 거는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마치 본인이 억울한 사람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 근데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일관성이 없고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저희도 혼돈스럽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9월 18일 날 도어 스태핑할 때는 소셜홀딩스와 소셜뉴스에 대한 본인 지분은 공동 창업자에게 매각했다. 라고 했는데 공은희 씨.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소셜뉴스는 전량 신우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동안의 언론에 대한 그 보도들 본인이 발언들 이런 것들이 참 오락가락하는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는 불성실한 태도.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다른 의원들이 하면 그때마다 답변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뜬구름 잡는 하고 싶은 변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운 청문회를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주주 명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으니까 주주 명부하고 매각 대금 또는 약정서 이것만 나오면은 뭐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예. 주식 거래 내역이랑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재무제표랑 이런 기본 자료를 원자료로 내놔라.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검증하고 분석해서 질의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런 배우자나 신우이나 주식 매매 관련 계약서 사본 예. 이런 것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으니 네. 예전에 김현숙 장관 때와도 더 불성실하게 지금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그러면서 청문회를 대충 하면서 그냥 임명을 받는 방식으로 패턴화되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 방어 기제로서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 개인정보다 그다음에 회사 영업 기밀이다, 비밀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그 전가의 보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반복되고 있나 봅니다. 예, 본인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고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나왔다. 그리고 투명하게 밝히겠다. 자료 제출하는 거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오늘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근데 저는 법률가로서 주식 매수인이 신우이가 됐든 지인이 됐든 간에 백지신탁하라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되게 명백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에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네.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더 크게 보고 있는 거는 공직자윤리법보다 네. 사실은 이런 경영권을 다시 2018년 19년에 가져오면서 네. 공동 창업자의 퇴직금을 회사 돈으로 이렇게 배임. 하게 되면서 배임에 대한 부분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는 뭐 판결문에도 그 공은희 씨와 김행 후보자 간에 있었던 민사소송 판결문에도 회사 돈으로 주식 매매 대금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약정의 존재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이 된 바가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으시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그 김행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됐을 때 최초에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과거 행보의 여가부 정책과 뭐 양성평등 교육원인가요? 이 관련 경력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경력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과 관련해서는 김행 후보 어떤 해명을 내놨나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몰랐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나왔던 그 보면 대변인으로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또 위키트리와 그 코바나 콘텐츠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던 이런 사실도 또 굉장히 그 청와대가 바빴던 날인데 또 나왔는데 그 부분도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본인이 알던 그 시점과 그 이전의 관계에서의 행사 참석에 대해서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요. 몰랐다. 오히려 그런 행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다음에 여성관에 대한 지적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강간을 당해 아이가 생겨도 관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키울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 그다음에 뭐 본인 바이라인으로 어쨌든 여자는 어쨌든 예뻐야 한다라는 본인 명의 기사 이런 등등 이 지적이 됐는데 이 여성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본인이 사실은 그 위키트리나 소셜뉴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그 많은 기사들이 뭔가 성적인 2차 가해를 할 만한 자극적인 기사들로 점철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도 표명하고 네네. 언론인으로서의 언론의 문제로서 치부를 하는 등 일부는 또 언론의 행태에 대한 그런 변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여성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3차 질의 때 질문을 해야 되지만 본인은 가짜 뉴스 짜집기로서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이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방송 출연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런 유튜브에서의 본인 발언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여성 간의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소통과 전달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김행 여가부 장관이 낙태와 관련된 자신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어떻게 저의 인생 60년 이상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기존에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말고 새롭게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김행 장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오늘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과 사실 태도에 대해서 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본인이 버럭하실 때는 책상을 내리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들과 같이 뭐 싸우듯 달려들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 고발하시죠라고 반복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나 국회의 존중에 대한 그런 자질에 대한 모습보다는 여전히 지난 국민의힘 40년간의 당원으로서의 성동가적 자질이 충만한 거 아니냐. 앞으로 장관으로서 임명이 되더라도 참 이 상임위에 대한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 국회와의 협력 이런 부분에서 좀 암울한 거 아니냐라는 좀 우울한 전망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8시부터 시작되는 다시 시작하는 청문회에서 더 검증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건가요? 예,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본인이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이런 뭐 문재인 빵, 이재명 빵 이런 뭔가 극우적인 발언에 대한 본인의 사과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무슨 얘기요? 문재인 빵? 예. 이재명 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1년 전에 당원 충청권에 가서 뭐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 문재인 어디에 보내야 되죠? 그러면 빵 이러고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상당히 선동적인 발언을 했던 부분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앞으로는 자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안타까움과 위태로움이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깔끔한 태도를 보이면 저희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극구 부인하거나 좀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시 이후에는 원자료가 제출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증인들도 저희가 4명을 불렀는데 출석한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 출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초 자료들 수집을 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주식의 파킹이나 배임이나 아니면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검증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도와 도덕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책적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저희 뉴스아이킥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인터뷰했는데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신원식, 유인촌 뭐 적합하다. 근데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는 게 분위기다. 국민의힘 분위기다. 이렇게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로 봤을 때 뭐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는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오히려 뭐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뭐 여가부의 문제점 그러면서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운 뭐뭐뭐 전 정치인 민주당의 불륜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오히려 모독적인 좀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김행 장관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도 걱정이 많은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김현숙 장관의 그런 문제점이나 신뢰도 저하를 대체하려고 김행을 내세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실패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그다음에 적격 부적격 판단 민주당의 요거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아직 저희가 인사청문회 오전 10시부터 했는데 반 정도밖에 지금 진행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한 태도에 대한 부분도 볼 거고요. 또 저희는 정말 그 정부 여당에 요청드리고 싶은 거 좋은 후보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지 않은 잡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어렵고 속상한 마음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현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사법부 공백 길어지면 기능마비가 우려된다. 봉직계를 달라라고 했는데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각 부결의 의견이 크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판단이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 의원들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뭐 당론으로 해야 된다는 강경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도 자유투표하자라는 조금 더 온화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주류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또 후보자가 웃음을 보이고 가벼운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도 사실 청문위원들한테는 네. 분노를 자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제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나 아니면 도덕성의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뭐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강서구청 보궐선거 다녀오셨죠? 현장. 예. 예, 현장 네. 분위기. 내일부터 현장은 그 투표인데. 예. 예.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 네. 상대 후보에 대한 그 부적격자가 다시 또 후보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우리 진교훈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후보자를 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강서 국민들의 지금 김태희 후보자에 대한 분노는 상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내일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가위 의원들은요, 섭외가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